앨리스의 새로 읽기. 이 책은 히가시노 게이고의 연애의 행방입니다. 고타는 도쿄 시내의 리모델링 회사에서 일하고 있다. 영업과 설계 담당으로 근무 연수는 정확히 10년이 된 참이다. 연봉 수준이 그리 높은 편은 아니지만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태어난 신뢰를 둘러보고 고객들이 눈을 반짝이며 기뻐해주는 것을 보면 이 직업을 택하기를 잘했다고 실감하곤 했다. 이 회사에 미유키가 입사한 것은 지금으로부터 약 3년 전이다. 입사라고 해도 정식 채용은 아니고 계약 사원으로 들어온 것이다. 그녀의 담당은 CAD로, 쉽게 말하면 컴퓨터를 사용해 도면을 그리고 완성 예상도를 3D로 표현하는 등의 일이다. 고타 같은 정규직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마음 든든한 조수 역할이다. 당연히 대화를 주고받는 일도 많았다. 약간 치켜 올라간 눈이 인상적인 미유키지만 그런 겉모습만큼 기가 드센 성격은 아니었다. 오히려 상대의 기를 살려주려고 하는 면이 있었다. 고타가 일하는 모습을 보고 감탄해주는 일도 많았다. 젊은 여성에게 칭찬을 듣고 기분 나쁠 남자는 없다. 게다가 상당한 미인이다. 고타가 그녀를 좋아하게 되기까지 그리 오랜 시간은 걸리지 않았다. 용기를 내서 고백해봤더니 미유키 쪽도 그를 밉지 않게 생각했는지 뜻밖일 만큼 수월하게 교제가 시작되었다. 서로 궁합이 잘 맞는 모양이라서 크게 다투는 일도 없이 3년이 흘렀다. 그동안 두 사람은 집을 같이 쓰게 되었다. 방 한 칸에 거실, 거기에 주방이 딸린 작은 집이지만 공간을 유효하게 이용하는 것에 관해서라면 둘 다 전문가다. 비좁다고 느낀 적은 없었다. 그리고 동거를 시작한 지 정확히 1년이 된 작년 가을. 마침내 미유키가 그 얘기를 꺼냈다. 자기 앞으로의 일에 대해 생각하고 있어? 저녁 식사를 마치고 둘이서 발포주를 마시고 있을 때였다. 고타는 텔레비전을 켜려고 리모컨을 손에 들고 있었다. 드디어 때가 왔구나 라고 생각했다. 내심 두려워하던 일이었다. 좀 더 빨리 텔레비전을 켰더라면 좋았을 텐데 라고 후회했다. 하지만 언젠가는 결론을 내지 않으면 안 될 일이기는 했다. 앞으로의 일이라니? 리모컨을 내려놓고 물었다. 우리 둘의 장래에 대한 거. 그녀는 말했다. 자기, 이쪽 보고 얘기해. 응, 하고 고개를 들었다. 미유키와 눈이 마주쳤다. 시선을 돌려버리고 싶은 것을 겨우겨우 꾹 참았다. 어떻게 할 생각이야? 이대로 동거를 계속할 생각? 고타는 자신의 머리칼을 만지작거렸다. 그러면 안 되나? 그럼 그건 어떻게 할까? 그거라니? 그러자 미유키는 엄지와 검지로 동그라미를 만들어 보였다. 나는 이제 그건 쓰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은데? 콘돔 얘기구나 라고 깨달았다. 아이를 갖고 싶다는 거야? 응. 하고 미유키는 고타의 눈을 지그시 들여다보면서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이제 29이잖아. 내년이면 30이야. 지금 당장 아이를 가져도 전혀 빠른 게 아니야. 피임을 안 한다고 아이가 금세 생기는 것도 아니고. 그녀의 의견은 맞는 말이었다. 고타로서는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두 가지밖에 없었다. 나는 아이를 원하지 않는다. 그러니 헤어지자. 라는 것이 첫 번째. 하지만 그건 선택할 수 없었다. 그 자신이 헤어지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남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다. 알았어. 라고 작은 소리로 대답했다. 알았다니? 어떻게 알았다는 거야?
미유키가 되물었다. 이런 때 약간 치켜 올라간 눈매가 위압감을 발휘한다. 그러니까 그게... 라고 고타는 중얼거렸다. 콘돔 말이야. 안 쓰는 걸로? 좋다는 뜻? 하하, 다행이다. 미유키의 입술이 빙그레 풀어졌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문제가 하나 있어. 뭔데? 이미 다 알고 있지만 짐짓 물어보았다. 아이가 생기면 당연히 양가 부모님에게 얘기해야 하잖아. 근데 그제야 갑작스럽게 실은 동거하고 있었습니다. 라고 말할 수도 없고. 미유키의 눈이 번쩍 빛을 내는 것처럼 보였다. 고타도 미유키도 본가는 지방에 있었다. 당연한 일이지만 동거한다는 것은 부모님에게는 비밀이었다. 다행히 양쪽 부모님 모두 30이 다 된 자식의 독신 생활에 대해 시시콜콜 확인하려 들지는 않았다. 미유키의 말솜씨는 그야말로 능수능란하다고 할 수밖에 없었다. 마치 외통수 장기처럼 고타가 도망갈 길을 차례차례 봉쇄해 나갔다. 하고 고타는 신음소리를 냈다. 그건 그래. 그렇지? 임신한 것을 알았을 때는 부모님에게 당당하게 얘기하고 싶어. 그래서 축하도 받고 싶고. 적어도 난 그래. 물론 이라고 고타는 말했다. 물론 나도 그렇지. 그치? 그러니 어떻게 할 거야? 얼른 항복해. 라고 미유키의 눈은 선고하고 있었다. 끙 하고 고타는 팔짱을 꼈다. 즉, 양가 부모님에게 미리 인사를 해두면 되는 거네. 우리 둘이 그런 사이라고. 그런 사이라니? 그러니까 고타는 한 차례 헛기침을 했다. 아이가 생겨도 괜찮은 사이라고. 아이를 가질 거라고. 미유키의 미간에 주름이 생겼다. 답답해하는 것 같았다. 고타는 포기했다. 이제 더 이상 도망칠 길은 없다. 한마디로 라고 그는 말했다. 결혼하면 되는 거지? 그 인사를 양가 부모님에게 해두면 아무 문제도 없어. 입에 올린 순간 가슴속에 퍼져나간 것은 패배감이었다. 미유키의 미간에 있던 주름이 단숨에 사라지고 얼굴이 환하게 빛났다. 이거 뭐야? 프로포즈인가? 만일 의자에 앉아있는 게 아니었다면 덜컥 무릎을 꺾고 흐르르 주저앉는 포즈를 취할 대목이었다. 뭐가 프로포즈인가? 그쪽에서 유도신문을 한 거잖아. 하지만 입이 찢어져도 그런 말은 할 수가 없었다. 그렇지. 풀이 죽은 채 말했다. 와, 정말 기쁘다. 미유키는 자리에서 일어나 고타의 품에 안겨들었다. 그녀의 몸을 받아 안으면서 이렇게 기뻐해 주는데 뭐 됐어 라고 고타는 생각했다. 본심을 말하자면 독신이라는 속편한 신분으로 영원히 지금의 관계를 이어가고 싶었다. 결혼을 하게 되면 책임이니 뭐니 이래저래 부담스러운 일이 많아질 것이다. 하지만 미유키의 입장을 생각하면 언제까지나 그런 식으로 살 수는 없다. 이런 생활도 이제 슬슬 청산할 때인지도 모른다 라는 자각도 있었던 것이다. 일이 정해지면 여자는 행동이 빠르다. 당장 그 다음 주말은 양가 부모님에게 인사하러 가는데 쓰기로 했다. 후쿠이에 있는 고타의 본가에 미유키를 데려갔고 그 다음 날은 고타 쪽이 나고야에 있는 그녀의 본가에 인사를 하러 갔다. 다행히 양쪽 부모님 모두 기뻐해 주셨다. 동거 중이라고 털어놓아도 나무라지 않았다.
그러기는커녕 곧바로 아이를 가질 생각이라서 결혼식 때는 임신해 있을지도 모른다 라는 미유키의 말에 모두가 반색을 하는 표정이었다. 특히 고타의 어머니는 그거야 정말 좋지. 요즘은 전혀 별일도 아니고. 결혼식 예약만 먼저 해두면 아무 문제 없어. 괜찮아, 괜찮아. 열심히 잘해봐. 라고 격려까지 해주었을 정도다. 결혼식은 5월로 정해졌다. 고타는 조금이라도 더 미뤄보려고 했지만 미유키는 완강하게 양보해주지 않았다. 그녀의 생일이 6월이어서 어떻게든 20대일 때 웨딩드레스를 입고 싶다는 것이었다. 미유키가 신이 난 것과는 대조적으로 고타의 마음은 점점 우울하게 가라앉았다. 각오를 했을 텐데도 결혼에 의해 뭔가 큰 것을 잃어버리는 듯한 마음이 자꾸만 들었다. 이른바 메리지 블루라는 그놈이었다. 그러던 참에 대학 동창에게서 소개팅 얘기가 들어왔다. 그 친구는 고타에게 연인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결혼이 정해진 것은 알지 못했다. 고타가 말하지 않았으니 당연한 일이다. 기분 전환도 할 겸 참가하기로 했다. 5대5 소개팅이었다. 상대는 백화점 화장품 매장에서 근무하는 여성들이라는 얘기였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모모미를 만났다.